안녕하세요. 용산 FM의 엄마들과 여자들 그리고 남자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토닥토닥 위로가 되고 싶은 맘데카솔 찐찐이와 통통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긴긴 여름이 이제 가고 또 10월 초까지도 굉장히 더웠죠. 네. 너무 더운 여름이 지나가더니 가을하고 바로 겨울로 이어질 것 같은, 어제까지만 해도 덥다가 조금 춥다가 약간 가을 같지 않은 뭐 그런 날씨가 이어지다가 어제는 단풍이 막 떨어지는데 약간 마음이 11월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요즘이에요. 그래서 거리에 은행잎도 노랗게 물들고 또 눈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로맨틱하게 떨어지는데 지금 가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찐찐님과 함께 소중한 분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 그 부모님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5년 전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폐암이 발병하셔가지고 오늘이 올까 정말 노심초사하고 정말 3달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한 그 시기를 지나고 드디어 5년 전 11월 그리고 현재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축하고 또 5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아버님께서 지나온 길을 그런 TV나 어떤 그런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신 그 한우님들이 계시면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아버님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통이 아빠 김보균입니다. 벌써 제 나이가 78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나이는 나이인데 아직도 제 마음속은 어린 학생 같은 마음인데 벌써 80에 가까운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폐암이라는 이 중병을 앓게 되어서 발병한 지 이제 한 5년 됐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마지막 진료입니다. 그래서 진료날 이러한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부터 2시간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진료를 앞두고 있어서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은 지금 오늘도 두근두근 하신가요? 약간 설레기는 합니다만 네. 막 그동안 관리를 나름대로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변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유, 아버님 오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환영하고요. 그러면 옆에 또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께서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보시고 소개해 주세요. 예쁘게 나오실 거예요. 저는 박복희라고 합니다. 통통이 엄마 박복희입니다. 해야죠. 통통이 엄마 박복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 엄마가 원래 마이크 체질이신데 약간 적응하는데 지금 한 1초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제 부모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항상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한 권의 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지혜를 네. 얻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부모님을 조금 더 소개해 보고자 하면 저희 아버님은 젊으셨을 때 경희대 요업공예과를 졸업하셔서 할아버지가 이제 금강기업 초대 회장님이셨는데 거기 그 건축회사를 경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택시회사를 광주에서 경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또한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그때 당시면 거의 뭐 1세대, 2세대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농업 전남대 농대를 나오셔가지고 제가 한 유치원 때인가요? 안경 좀 시작하실 때가
네, 저를 내버려 두고 커리어 우먼이 되셔서 안경점 3군데 그리고 롯데리아를 경영하셔서 제 나름으로는 제가 지금도 활동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부모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님 사업을 경영을 하셨는데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사업을 경영을 하셨는데 아버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을 경영하면서 얻는 어떤 지혜가 있으신지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 좀. 첫째, 이 개인 사업인 경우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불상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과사 특히 공금과 사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니 하고 또 저희 구성원들 네. 저를 도와주는 사업을 도와주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존경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항상 가정과 같이 가정은 직장이고 직장이 가정이다시피 하면 이 사회에서 개인 기업이든지 공기업이든지 어떤 조직 생활에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진짜. 이게 정말 사업을 경험하면서 얻은 지혜를 또 알려주셔서 정말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건강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셨다고 하는데요. 암 중에서 치명률이 제일 높은 폐암에 걸리셨다는데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아버님 있으셨을까요? 예,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가래가 잦아지면서 보니까 약간 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출혈이. 근데 이제 그때는 무심하니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온몸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적인 피로가 굉장히 심해지고 얼굴빛도 좀 변하고. 네. 그러더니 나중엔 이 새끼 손톱만큼 그렇게 커지고 점점 그러더니 걷잡을 수 없이 갑자기 출혈이 심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검사를 받으니까 암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저 또한 경험을 통해서 이거 중병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서 나를 불러주는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이랄지 우리 주님이 겪었던 순환을 겪고 이보다 더 심한 저하고는 비교가 가지 않는 이 순환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병과 친하게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아버님이 갑자기 저희 11월 달에 뭐 각혈을 하시고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 과정들이 폐암 그때 전남대학교 병원에 갔을 때 사기 막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때 엄마랑 저랑 많이 울었는데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하늘이 안 보였죠. 새까맣게. 하늘이 새까맣고, 뭐, 앞으로 살 날이 걱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깜깜한 거예요. 뭐, 이 생각, 제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남편이 그럼 어떻게, 뭐, 남은 애기들하고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줄을 할 바를 몰랐었어요. 네. 진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게 깜깜하죠. 암이라는 거를 알게 된 순간 정말 아버님 본인은 물론 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고요. 요즘 사실은 젊은 분들도 암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정말 건강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버님 어떻게 폐암 투병 과정에
기억에 또 남는 일은 있으실까요? 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성당을 건축하게 된 일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멘토로 삼으신 신부님이 한 분 계셔요. 네. 그분은 이제 그때 당시 혈액암을 앓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수술을 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네.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사순 기간에 네. 방사선 치료를 하고 부활주일에 제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신부님께서 참 신기하게 교회력에 그렇게 맞춰서 많은 변화를 겪고 계시네요. 네. 하면서 이제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하셨는데 네. 저는 그때 제일 어려운 것이 방사선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항암 치료를 할 때 네. 약 그때가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되는 과정에 제가 12~13번 항암. 쓰러지기도 하고 또 항암제라는 게 이 네. 좋은 세포 나쁜 세포 할 것 없이 일종의 제초제 고엽제 같이 네네. 모든 세포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막 오른쪽 팔 쪽에 혈관은 다 파열돼 버리고 네. 이제 지금은 왼쪽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어려웠었고 또 두 번째는 이 가족들의 고통이 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들 앞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아픔을 겪어낼까 해서 그 고통을 보이질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네. 제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아버님, 그런 강한 정신력, 그리고 가족에 대한 마음, 신앙심으로 그렇게 암을 극복하게, 암과 친구가 정말 암을 잘 다스리는 친구가 되셨는데, 또 다른 어떤 그 비결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저는 그때 강원도 인제에 멀리 있었고, 진짜 아버님께 제가 해드린 게 기도밖에 없었는데, 저희 언니랑 동생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동생이 매일 회사 끝나고 장어 구이를 사다가 나르고 또 언니가 매일매일 반찬을 해서 아버님 입맛에 맞게 정말 그 시간 동안 정말 저희 형제들이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그게 또 아버님의 암을 이겨내게 된 비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비결이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저 가족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 모든 가족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면역력을 키워준다 할지 기타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항상 가족들이 돌봐줬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용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병을 앓을 때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셔야지 부정적으로 나한테 이 고통을 주는가 하는 정도로 어떤 불평을 하고 그런 자세보다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되면 더 이런 과정을 좀 쉽게 겪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런 큰 병, 암이라는 큰 병이 왔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정신력을 갖기가 사실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버님이 정말 정신적으로 강하게 스스로 이렇게
단련시키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굳은 신앙심으로 네. 또 이 폐암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아버님 정말 옆에서 뵙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존경스럽네요. 네. 예. 그 어머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버님 암 투병하실 때 어머님 정말, 그 오라카이 호텔이었나요? 아버님? 거기에 한 달 동안, 2달 동안 묵으셨나요? 그때 방사선 치료할 때? 같이 그렇게 서울에서 같이, 광주에서 서울로, 대전에서 서울로 그렇게 다니시면서 동고동락 하셨는데, 어머님 아니었으면 아버님이 오늘 이런 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힘들지요. 네, 우리 네. 어머님 어떠셨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암을 조금 그때 이겨내게 된 어머님의 어떤 내조가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내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항상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가장 지금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때 기도는 제 남편만 살려준다면 모든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막 기도를 했지 지금은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성당에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가 좀 쉬었다가 갈게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곡이 있어서 신청곡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신망이라고 하죠.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을 노래한 테너 박인수 씨의 사랑이요? 사랑이야라는 노래가 네.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가 네.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 노래 추천해 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들은 박인수님의 사랑이여를 듣고 나서 44회차에 이어서 노년기를 또 행복하게 보내시는 통통님 아버님과 어머님의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